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F5 코리아에서 영업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윤원수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세션은 엔진엑스 Back to Basic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엔진엑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4개의 에피소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다룰 내용은 엔진엑스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엔진엑스를 웹서버, 리버스 프록시 및 로드 밸런서로서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의 세션은 먼저 엔진엑스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그리고 이어서 엔진엑스에 대한 설치 방법에 대한 내용, 다음으로 웹서버, 리버스 프록시, 로드 밸런서에 대한 구성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이 엔진엑스 랩 구성 및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링크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선 엔진엑스가 2004년에 나온 이유는 C10K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C10K 문제는 하나의 컴퓨터 유닛에서 10,000개의 커넥션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가인데, 엔진엑스는 소프트웨어 구조를 non-blocking 형태로 디자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엔진엑스는 기하급수적으로 적용되었고, 웹서버뿐만 아니라 리버스 프록시, 로드 밸런서로서의 기능으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엔진엑스는 엔터프라이즈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 두 가지 이유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최대로 줄인다면 플라피 디스크에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두 번째는 구성이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엔진엑스는 마이크로 서비스에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엑스 컨트롤러는 주황 관리 시스템으로 상용 소프트웨어인 엔진엑스 플러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엔진엑스는 오픈소스이며 2013년부터 엔진엑스 플러스가 상용 소프트웨어로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엔진엑스는 사용률 1위의 웹서버이며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엔진엑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약 35%의 웹사이트가 엔진엑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이트 개수로는 4억 800만 개의 사이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슬라이드는 엔진엑스의 전체 특징과 기능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하게 동일한 기술들을 다른 많은 벤더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벤더 제품들과 다르게 엔진엑스는 나열되어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제공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열된 일부 또는 모든 기능들이 프로덕션 환경에 적용이 필요할 경우 F5는 모든 기능들을 바로 사용하기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 기능, 즉 웹서버, 리버스 프록시, 로드 밸런스와 같은 기능을 먼저 구성한 랩을 구축합니다. 그 구축된 환경에 추가적인 기능들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한 이후에 프로덕션 환경에 적용하는 게 F5에서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이전에 언급한 모던 앱 아키텍처를 위한 쿠버네티스 인그레스 컨트롤러 기능이 제공되고, 마이크로 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한 사이드카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진엑스의 설치 및 구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진엑스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엔터프라이즈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접속하고, 엔진엑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앞단에서 웹서버, 리버스 프록시 또는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엔드 서버가 엔진엑스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개념적인 이해를 위해 만든 단순한 형태의 그림이며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구축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실습할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는 로컬 랩탑에 있는 VE에 설치가 되고, 또한 엔진엑스도 하나의 VM에 설치하고 리버스 프록시, 로드 밸런서, 그리고 웹서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몇 개의 웹사이트들은 엔진엑스가 설치되어 있는 같은 VM 내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외부 인터넷망에 접속 가능한 웹서버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세션 내용에 대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실습할 때 필요한 사항은 첫 번째 랩탑 또는 PC가 필요하며, 그리고 인터넷 커넥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엔진엑스 설치 및 실행할 수 있는 리눅스 호스트 또는 버추얼 머신, 버추얼 머신은 랩탑 또는 PC에서 설치해서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로 테스트할 경우 개인 PC 또는 VM에 도커를 설치해서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엔진엑스가 이미 설치되었을 경우에 nginx-v 커맨드를 실행하시면 버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nginx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nginx 설치는 매우 간단합니다. 리눅스 호스트든 버추얼 머신이든 동일하게 두 가지 방식의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OS 레퍼지토리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인데, 설치 방법은 가장 간단하지만 OS 리포지토리에서 관리하는 nginx는 최신 버전은 아닙니다. 두 번째, nginx 레퍼지토리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할 경우 몇 가지 추가적인 설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최신 버전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의 경우 도커 허브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직접 다운받아서 구동 가능하며 사용 방법에 대한 커맨드 예를 아래 슬라이드에 첨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언급한 두 가지 설치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OS 레포지토리를 통해서 설치하는데, 추가적인 설정 없이 yum 또는 apt 설치 커맨드를 이용해서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선 그 설치에 대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두 개의 OS를 지금 버추얼 환경에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nginx 유분투는 제가 OS yum이나 apt-get을 이용해서 OS 레포지토리에 있는 nginx를 설치할 예정이고, 두 번째 nginx OSS는 nginx 레포지토리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설정 없이 바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apt-get install nginx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레포지토리 정보가 오래되어서 지금 다 에러가 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레포지토리를 한번 업데이트 해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install nginx를 실행하시면 nginx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면 제가 실제로 구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서비스 nginx 스타트를 하시면 데모온으로 이제 스타트가 됩니다. 스타트가 되고, 그 다음에 nginx의 버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14라는 버전이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컬러 헤더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헤더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응답을 줬고, 그 다음에 서버에 있는 헤더에서 nginx 1.14.0이라는 정보를 이제
넣어서 보내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설치된 버전은 되게 오래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OS 레포지토리에서 설치를 하신다면 설치는 편리하겠지만 실제로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버전은 OS 레포지토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낮은 버전이 설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엑스 레포지토리에서 설치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엑스 레포지토리에서 설치를 하시려면 몇 가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엔진엑스 사인인 키를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카피해서 제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레포지토리 키를 이제 다운받고 사인인 키를 다운받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이 되었으면 OK로 뜨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엔진엑스의 레포지토리 정보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etc apt의 source.list 파일을 열어주셔서 거기에 하단에 아래에 두 라인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라인은 소프트웨어 프리빌트된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있는 레포지토리 정보고 두 번째는 소스 코드에 대한 레포지토리 정보입니다. 두 개를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한 다음에 이제 리포지토리 소프트웨어 패키지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만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엔진엑스 레포지토리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대한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었고, 자, 다음으로 이제 엔진엑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sudo 서비스 엔진엑스 스타트를 하시면 서비스가 스타트가 됐고 그 다음에 엔진엑스 버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설치된 버전은 1.21.4 버전으로 최신으로 릴리즈된 버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OS 레포지토리에서 설치한 버전은 1.14.0이지만 엔진엑스 레포지토리에서 설치한 버전은 1.21.4 버전입니다. 그래서 F5에서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기를 권고하기 때문에 엔진엑스 리포지토리를 이용해서 설치하기를 권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컬러 한번 헤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27점.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서버 정보가 이제 엔진엑스 1.21.4 버전으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실제로 이제 OS 리포지토리와 이제 엔진엑스 리포지토리에서 설치하는 차이점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설치 방법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엔진엑스 버전, 그리고 두 번째는 엔진엑스 파일 스트럭처인데 이거는 파일 스트럭처는 버전에 따라서 일부 파일 스트럭처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여기 하단에 보시면 실제로 이제 오픈소스, 엔진엑스 오픈소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여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엔진엑스를 사용하실 때 몇 가지 기억해 두면 유용한 커맨드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우선 예를 들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엔진엑스 버전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nginx 소문자 v를 치시면 현재 설치된 nginx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활성화된 모듈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확인하시고 싶으실 경우 nginx 대문자 v를 입력하시면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픈SSL 버전은 1.1.1 그리고 SNI 서포트가 지원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config 아규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파일 하실 때 추가된 모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면 HTTP 건집 모듈은 이제 건집을 할 수 있는 모듈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듈들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커맨드는 실제로 이제 nginx 컴필레이션을 해서 하실 경우 nginx 컴프나 그 하단에 있는 comp.d에 있는 파일을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수정된 파일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신텍스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nginx t라는 커맨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nginx t를 실행하시면 etc nginx.conf 신텍스는 정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경을 하시고 나서 이게 어떤 오류가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로 로딩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그리고 현재 nginx 컴필레이션은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nginx.conf가 메인 conf 파일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참조를 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참조해서 로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체에 대한 컴필레이션을 덤프를 뜨고 싶을 경우 대문자 t를 쓰시면 전체 컴필레이션에 대한 덤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udo nginx 대문자 t를 쓰시면 전체에 대한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nginx.conf에 대한 구성, 그리고 nginx에 있는 main.type이라는 파일에 대한 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default.conf.d에 있는 default.conf라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하나의 덤프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웹서버에 대한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nginx의 웹서버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nginx가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80 포트에 대한 디폴트 웹 서비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클리언트가 접속을 하면 nginx가 설치한 디폴트 페이지를 제공하며 이 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nginx가 설치가 되었고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nginx가 처음에 설치되었을 때 nginx.conf 파일을 etc nginx 디렉토리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아래와 같이 제가 etc의 nginx에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nginx.conf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ginx.conf를 열면 디폴트로 구성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워커 프로세스는 이제 실제로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온 커넥션을 처리하는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토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오토는 이제 실제 시스템에 있는 CPU 코어 개수만큼 워커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시스템은 4개의 CPU 코어가 있기 때문에 4개의 워커 프로세스가 지금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블럭은 워커 프로세스에 대한 추가적인 설정을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커
connections라는 게 1024 정의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각의 워커 프로세스가 concurrent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커넥션 개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1024개를 정의했고, 지금 4개의 프로세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4096개의 커넥션을 동시에 처리 가능한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HTTP 블락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HTTP 리퀘스트에 대한 처리를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글로벌한 HTTP 관련된 구성이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include의 etc의 nginx conf.d의 디렉토리 안에 있는 conf로 끝나는 확장자를 가진 컴프레이션 파일을 모두 로딩을 HTTP 블록 안에 로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는 nginx의 구성이 많아질수록 하나의 nginx conf 파일로 관리하기에는 복잡하고 이제 관리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를 개별적인 파일로 분리를 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쉽고, 그래서 F5에서는 파일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conf.d 디렉토리를 들어가 보면 default.conf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nginx가 설치되면서 디폴트로 만들어진 파일이고, 자, 그러면 그 파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버 블럭이 정의되어 있고, 서버 블럭은 이제 리스닝할 포트를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 포트로 들어오는 서비스를 이제 처리하게 되고, 그리고 하단에 이제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User Shared Nginx HTML 안에 있는 스태틱 컨텐츠를 이제 리스탄스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덱스가 정의되어 있는데, 인덱스는 만약에 파일 이름이 URL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첫 번째로 index.html을 해당 디렉토리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면 두 번째 index.html을 찾고, 그리고 이 파일도 존재하지 않으면 404 not found를 클라이언트로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코멘트로 주석 처리된 부분들을 제가 다 제거하겠습니다. 우선 다 제거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주석으로 처리된 부분은 컨피그레이션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만든 심플한 형태의 구성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다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14라인의 이제 구성이 줄어든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변경된 구성을 이제, 어떤 신텍스나 그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nginx-t로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nginx 구성을 재로딩하게 됩니다. nginx-. 자, 그러면, 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 제가 다시 로컬 호스트로 해보면, 자, 처음에 이제 Welcome to nginx 웰컴 페이지가 이제 리스판스로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디폴트 페이지에 대한 이제 클린업 작업을 했고, 자, 다음으로 이제 두 개의 웹 서버에 대한 이제 스태틱 파일을 생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 앱1 그리고 앱2에 대한 스태틱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들이 이제 OPT의 서비스의 앱1의 index.html 그리고 앱2에 죄송합니다. 앱2에 있는 index.html 각각으로 이제 스태틱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웹 서버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OPT로 가서
서비스. 그 다음에 서비스로 들어가서 자, 앱1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앱2 디렉토리를 또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앱1에 들어가서 index.html을 HTML 파일을 vi로 열고 제가 이 컨텐츠를 카피해서 붙여넣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앱에 대한 스태틱 컨텐츠는 이제 만들어졌고 두 번째에 대한 스태틱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웹서버에 대한 앱1, 앱2에 대한 스태틱 컨텐츠는 이미 이제 준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엑스에서 실제로 웹서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onf.d로 가서 아까 설명했던 default.conf에서 네, 기본적인 서버 listen 80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파일을 이제 제가 b2b.conf로 이제 계속 변경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디폴트를 b2b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b2b.conf로 변경했고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두 개의 웹서버에 대한 구성 정보를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구성 정보를 확인해 보면 우선 리스는 첫 번째 앱에 대한 리스닝 포트는 8001번 포트입니다. 그래서 8001번 포트로 들어올 경우에 이제 OPT 서비스의 앱1에 있는 스태틱 컨텐츠를 이제 리스폰스 컨텐츠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index.html, index.htm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02번의 경우에는 이제 앱2에 대한 웹서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PT 서비스의 앱2에 대한 스태틱 컨텐츠를 8002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제공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index는 HTML, index.html 그리고 또는 index.htm을 이제 찾아서 이제 응답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웹서버에 대한 설정이고 그리고 변경한 구성 정보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nginx-t 네, 문제가 없는 걸 확인했고 구성을 릴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릴로드를 했습니다. 릴로드를 했고 이제 웹서버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컬로 테스트를 하고 컬로 테스트를 할 건데 http localhost에 8001로 테스트했을 때 네, 앱1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localhost 8002를 요청했을 때 앱2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두 개의 웹서버를 구성한 내용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리버스 프록시와 로드 밸런서를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리버스 프록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백엔드 서버로 전달해야 될 구성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게 업스트림에 정의가 되는데, 업스트림 안에 내가 어떻게 부하 분산해야 될 서버들의 리스트를 이 업스트림 안에서 정의하고, 실제로 이제 리버스 프록시가 정의된 서버가 업스트림을 통해서 백엔드 서버로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업스트림 백엔드 서버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컬 호스트 8001번, 로컬 호스트 8002번. 이건 아까 이전에 제가 설정한 앱1, 앱2에 대한 웹 서버에 대한 서버 리스트고, 그 다음에 실제로 리버스 프록시 구성을 위한 리스닝 포트 8080에 대해서는 로케이션에 이전에는 이제 루트로 이제 스태틱 컨텐츠를 제공했지만, 리버스 프록시를 사용할 경우에는 프록시 패스를 이용해서 백엔드 서버에 정의된 서버로 이제 부하 분산을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설정에 대해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B2B 컴프를 열고 제가 이 내용을 카피해서 넣어보겠습니다. 네. 자, 동일하게 넣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경사항이. 네, 문제사항이 없는 걸 확인했고, 다음으로 이제 구성을 릴로드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릴로드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리버스 프록시가 잘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컬 로컬 호스트 8080. 예. 자, 이번에는 앱1에 대한 이제 웹서버 리스판스를 받았고요. 자, 동일한 8080의 요청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앱2로 이제 제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버스 프록시를 이용해서 백엔드 서버로 이제 부하 분산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앱1, 앱2. 자, 다음으로 제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외부에 있는, 지금 현재 구성된 거는 내부에 있는 같은 엔지닉스 서버에 있는 웹서버 구성이었고, 실제로 외부에 있는 웹서버를 하나 더 추가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업스트림 쪽에 서버, 지금 VPN F5 network.com 9083을 제가 이제 외부에 하나 이제 설정을 해놨고요. 이 부분을 제가 추가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외부 서버가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VPN F5K network.com 9083. 9083이죠. 네. 9083이 이제 앱3를 이제 리스판스로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리버스 프록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 서버까지 정상적으로 부하 분산이 되는지를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첫 번째는 앱1, 두 번째는 앱2, 세 번째는 앱1. 제가 아마
security 문제를 확인했고 구성을 다시 릴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세 번째도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F1, F2, F3. 네. 다 정상적으로 주간 웹서버로도 이제 부하 분산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웹서버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 웹서버하고 외부에 있는 웹서버를 이용해서 리버시 프록시와 로드 밸런서를 구성했습니다. 우선, 리버스 프록시와 로드 밸런서를 구성했을 때, 근데 지금 아까 업스트림에서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로드 밸런스 메소드가 지금 없으면, 라운드 로빈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고, 만약에 이제 추가적, 스페시픽한 특별한 이제 로드 밸런스 메소드를 설정하고 싶으시면, 이제 LB 메소드를 이제 리스트 커넥션이나 여러 가지 다른 해시라든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리버스 프록시 그리고 로드 밸런스에 대한 구성을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엔진엑스 플러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엑스 플러스는 F5가 제공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는 엔진엑스 오픈소스가 제공하지 않는 추가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 기능들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에게 필요한 기능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능이 추가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엔진엑스 플러스의 가장 이제 특징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라이브에 대한 액티비티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엔진엑스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파일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엔진엑스 프로세스에 올라가 있는 구성 정보가 무엇인지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기에도 아주 제한적인 부분만 제공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니면 지금 잘 처리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엔진엑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시보드라는 걸 제공하고 있고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현재 엔진엑스에 설정된 구성 정보 그리고 실제 성능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상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화면을 이동시켜서 제 버추얼 머신에 있는 엔진엑스가 설치된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자. 네, 우선, 현재 이 시스템은 아까 제가 엔진엑스 오픈소스에서 설정했던 구성을 그대로 다 지금 환경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웹서버, 리버스 프록시 등등의 이제 모든 구성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 그 구성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구성을 이제 엔진엑스에 이제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conf 뒤에 카피를 하고 제가 conf 뒤에 들어가서 제가 컴필레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백엔드 서버에 추가한 내용들
그리고 리버스 프락시를 위한 서버 8080, 그리고 각각의 로컬에 설정되어 있는 스태틱 컨텐츠를 제공하는 웹서버 8001번, 8200에 대한 서버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문제 없는 걸, 신텍스 문제 없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구성을 로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002번, 8002번, 그 다음에 LB, 리버스 프락시까지 다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대시보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대시보드의 구성을 하시려면 우선 서버를 하나 더 구성하셔야 됩니다. 구성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리슨하는 포트는 정의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의 포트 번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진엑스에 대한 API 접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API에 대한 로케이션을 정의하셔야 됩니다.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API write on이라는 거를 설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에 실제 스태틱 데이터를, 컨텐츠를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루트를 정의하는데, usr, share, nginx, html이라는 디렉토리를 정의하시고, 그 안에 인덱스에 dashboard.html, 즉 접속을 하면 dashboard.html이라는 컨텐츠를 리스판스로 주게 설정을 하시면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카피를 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포트는 임의의 포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8888번을 쓰겠습니다. 8888번을 쓰고, 그 다음에 우선 로컬호스트에 8888번이 지금 접속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릴로드를 하겠습니다. 릴로드를 하고 나서 대시보드를 제가 액세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시보드를 액세스하면 이제 엔진엑스의 상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커넥션 개수, 그리고 액티브, 아이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설정한 업스트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스트림은 실제 내가 등록한 서버에 대한 정보들을 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8001번, 8002번은 이제 제가 엔진엑스에서 구성한 웹서버에 대한 이제 서버 정보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외부인 인터넷에 있는 이제 웹서버에 대한 정보, 이런 형태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다 이제 업상태인 거 확인하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제 어떻게 모니터링 되는지 제가 이제 JMeter로 해서 실제로 트래픽을 이제 대량으로 이제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8080 리버스 프락시 서버로 지금 전달이 되게 제가 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리퀘스트가 각각 10개씩 부하 분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는 어떤 리스판스가 들어오는지, 클라이언트에 주고 있는지, 그리고 트래픽은 수신한 데이터, 전송한 데이터, 각각의 이제 데이터들이
데이터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타임은 실제 응답할 때까지 걸린 시간인데, 이거는 이제 백엔드 서버로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은 시간입니다. 현재 처음 두 개는 지금 로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응답 시간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4ms. 근데 이제 외부에 있는 이 마지막은 지금 500ms인데, 제가 임의로 이제 0.5초 정도 딜레이를 주고 리스폰스를 주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터넷에서 걸리는 딜레이와 그 웹서버에서 걸리는 딜레이가 합쳐서 514ms 정도의 리스폰스 타임이 걸리게 딜레이가 발생하도록,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업스트림만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리버스 프록시에 대한 실제, 서버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지가 이제 퀘스천인데, 이거는, 만약에 이제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하시려면 shared 메모리를 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shared 메모리가 왜냐면 그 shared 메모리에 통계 정보나 그런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shared 메모리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이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configuration 파일로 돌아가서 리버스 프록시에 대한 정의로 돌아가서 여기 지금 업스트림을 보시면 이제 이미 shared 메모리를 존에 대한 shared 메모리를 이미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버에서는 이제 shared 메모리를 스테이터스 존으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이제 대시보드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커멘트를 지우고 엔진엑스 키를 하고 그 다음에 릴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HTTP 존이라는 메뉴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추가했던 shared 메모리의 이름으로 이제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JMeter로 트래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서버에서 받는 트래픽 양은 초당 3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리스폰스는 이제 205K를 계속 주고 있고요. 실패하는 케이스 없이. 그리고 트래픽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업스트림을 갔을 경우는 그 초당 30개의 그 리퀘스트들이 부하 분산을 해서 각각 서버당 10개씩 정도, 초당 10개씩 정도로 전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살펴봤듯이 이제 라이브 액티비티 모니터링으로 해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구성들에 대한 이제 서버 정보, 그리고 업스트림에 있는 개별적인 서버들에 대한 이제 상태라든가 이제 통계 정보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액티브 헬스 체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액티브 헬스 체크는 엔진엑스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 체크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백엔드 서버에 있는 특정 서버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문제에 있는 상황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서버로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액티브 헬스 체크를 이용하시면 사전에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엔진엑스 플러스가 백엔드 서버에 있는 서버를 주기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감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감지되면 그 서버로 가는 트래픽을 중단시키고 그 나머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서버들로 이제 트래픽을 부하 분산하게 됩니다. 우선 구성은 간단합니다. 그 프록시 패스 정의된 하단에 이제 헬스 체크를 정의하시면 기본적으로 5초마다 한 번씩 처음 한 번 실패하면 이제
다운으로 이제 마킹돼서 더 이상 트래픽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버가 이제 정상적으로 복구되었을 때 처음 한번 패스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 트래픽을 재개하게 됩니다. 근데 인터벌 주기나 아니면 연속적으로 몇 번 실패하거나 성공했을 때 트래픽을 중단하거나 이제 다시 재개하는 그런 거를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체크 인터벌을 이제 디폴트 5초인데 이걸 10으로 바꾸시면 10초마다 한 번씩 체크하고 그 다음에 fail 3으로 설정하시면 기본적으로 한 번만 실패해도 이제 다운인데 연속 3번 이제 다운이 되었을 경우 이제 다운으로 마킹하고 그리고 업도 마찬가지로 처음 한 번 성공을 하면 바로 이제 업이지만 2번 연속 성공했을 경우에 이제 업으로 마킹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 네트워크가 이제 언스테이블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오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속적으로 몇 번 성공 실패했을 경우에 이제 다운으로 아니 업으로 간주하게 마킹하는 게 좀 더 이제 오탐을 이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선 오픈소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제가 한번 먼저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다시 B2B 컴프로 들어가서 네. (84가) 지금 우선 제가 085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커피를 9085 네. 9085의 경우는 그냥 바로 커넥션 리퓨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커넥션을 받아들이지 않고 리셋을 보내줘서 커넥션을 바로 릴리즈하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동작하는지 한번 제가 리버스 프록시 서브로 리퀘스트를 보내보겠습니다. 로컬 호스트 8080. 자, 첫 번째는 F1, 두 번째는 F2, 세 번째는 F3. 자, 네 번째는 F4로 가는데 바로 F1으로 가게 됐습니다. 즉, 이건 어떤 형태로 동작하느냐면 우선 F4가 이제 선택이 돼서 실제로 이제 커넥션을 연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커넥션이 이제 그 웹서버에서 바로 리셋을 알려서 릴리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어베일러블한 이제 서버를 선택하는데 그게 F1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바로 릴리즈 됐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장애나 그런 이제 경험을 인지를 못하게 되는데 만약에 서버가 다운이 돼서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9084의 경우에는 지금 응답이 없는 형태로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제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 바꾸고 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리버스 프록시로 이제 리퀘스트 보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네 번째는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지금 네 번째 서버로 이제 리퀘스트를 보냈지만 그 네 번째 서버로 들어온 응답이 아무것도 리스폰스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펜딩 상태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요청을 하지만 기다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타임아웃이 걸려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에 대한 상태는 딜레이가 심하고, 그리고 이게 타임아웃이 걸려서 그 다음 서버로 선택되었을 때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액티브 헬스 체크를 이용해서 이제 해결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 버추얼 머신으로 돌아가서 네, 이거는 그대로 제가 두고 B2B 컴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프록시 패스 하단에 제가 헬스 체크를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변경사항이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네, 구성을 예로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만요. 제가 하나 더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네, 908 84는 놈들이니까 85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자, 대시보드에서 바로 반영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헬스 모니터 부분에서 지금 체킹은 얼마나 많이 체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페일은 얼마나 많이 페일을 했는지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페일을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5초마다 한 번씩 카운팅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페일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리고 이제 이 페일 상태가 이 상단에 있는 이제 메뉴로 이제 프로파게이션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업스트림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TTP 존에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HTTP 업스트림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눌러서 들어가 보면 실제로 하나의 웹 서버가 이제 페일이 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JMeter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다운이 된 서버로는 트래픽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웹 서버로 지금 부하 분석을 해서 지금 전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헬스 체크, 액티브 헬스 체크에 대한 부분이고, 다음으로 맥스 커넥션 퍼 서버, 그러니까 업스트림에 대해서 각 개별적으로 이제 웹 서버들이 이제 같은 성능을 가진 서버 하드웨어로 구성될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이제 웹 서버들이 이제 다른 성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커넥션 리밋을 이제 다르게 적용해주는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하 분산 시 이제 그런 이제 맥스 커넥션에 대한 이제 제한이 없는 상태이지만, 맥스 컨스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동시에 이제 처리 가능한 커넥션 개수를 이제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엔진엑스 오픈소스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고 엔진엑스 플러스에서만 제공하는 고유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서버가 되게 낮은 사양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면 그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제 컨커런트 커넥션 개수를 이제 제한을 걸어주면 그 서버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보호해주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B2B 컨피그레이션으로 돌아가서
B2B 컴프로 돌아가서 네, 이거는 상관없고 제가 여기에 이제 맥스 컨스를 3개 그러니까 컨커런트 커넥션을 3개로 이제 제한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랬을 경우 nginx 구성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nginx 구성을 다시 릴로드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커넥션에 대한 리밋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설정했던 3개가 이제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다 뭐, 언리밋으로 이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JMeter로 트래픽을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제한을 걸었던 것처럼 3개의 커넥션에 대한 부분이 지금 걸려서 지금 리퀘스트가 거의 초당 4개, 3개 정도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나머지 서버로 부하 분산이 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DNS를 이용한 이제 서버를 검색하는 방법, 자동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업스트림 설정할 때, 서버를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스태틱하게 서버를 하나하나 이제 등록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실습했던 내용은. 근데, 그 서버의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거나 되게 다이나믹하게 변할 경우에는 DNS의 도움을 받아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DNS에 이제 그 서버 IP를 등록합니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nginx가 이제 업스트림에 그 서버의 그 호스트 네임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DNS 서버로 이제 쿼리를 보내서 그 응답에 들어오는 그 서버에 있는 IP들을 모두 그 서버로 등록하는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방법은 우선 리졸버를 하나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밸리드는 이제 이 리졸버한 정보가 얼마만큼 이제 밸리드하냐 입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초까지만 밸리드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오픈소스에서 제공하는 기능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www.f5.com 이라는 호스트 네임을 넣으면 여기까지는 이제 오픈소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리졸브라는 기능이 nginx 플러스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실제적으로 차이는 뭐냐면 nginx도 동일하게 이제 리졸브 기능을 해서 서버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번 등록된 서버 리스트는 이제 갱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갱신을 원하시면 nginx를 리스타트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이내믹하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nginx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리졸브라는 옵션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지금 리졸브에 있는 밸리드 값을 첨부해서 10초마다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DNS에 룩업을 해서 어떤 상태 정보가 IP에 등록된 IP 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만약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실시간으로 이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테스트할 수 있는 서버를 www.f5.com을 제가 잡았는데 이거를 DNS 룩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NS 룩업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어드레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버전 4는 4개, IP 버전 6는
8개를 이렇게 이제 IP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카피해서 B2B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호스트의 리졸버는, DNS 서버는 127.0.0.53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어서 이 IP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타임아웃 컷은 10초. 그리고 그 다음에 업스트림에서 F5SRV, 그 다음에 서버를 이제 호스트 www.f5.com,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엔진엑스 플러스에 제공하는 리졸브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리졸브라는 옵션을 더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텍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릴로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시보드에서 자, 등록된 서버를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IP 버전 4 4개, 그 다음에 IP 버전 6 8개가 자동으로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초마다 밸리드에 설정된 값처럼 10초마다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엔진엑스가 이제 IP 버전 6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IP 버전 6 IP들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서버들은 이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옵션에서 강제로 IP 버전 6를 사용하지 않게 설정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IPv6 오프를 라는 옵션을 지정해 주시면 IP 버전 6에 대한 리졸루션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IP 버전 6에 대한 IP 리스트가 오더라도 그 IP들은 다 제거를 하고 서버에 등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자, 그럼 대시보드에서 IP 버전 4에 대한 IP만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확인했는데, 지금 이번 세션에서 했던 거는 이제 엔진엑스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처음에 OS에 있는 리포지토리 설치했을 경우, 그리고 실제 엔진엑스 리포지토리에서 설치했을 경우 차이가 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웹서버, 리버스 프락시, 그리고 로드 밸런스에 대한 구성을 엔진엑스 오픈소스에서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엔진엑스 플러스에 제공하는 대시보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대시보드, 그리고 이제 업스트림에 설정된 서버에 대한 상태를 이제 액티브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액티브 헬스 체크, 그리고 서버가 가지고 있는 성능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다른 컨커런트 커넥션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NS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제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아까 이전에 아젠다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유용한 이제 그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엔진엑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커맨드라든가 커맨드를 확인하시려면 nginx.org의 디렉티브 URL로 접속을 하시면 전체에 대한 그 전체에 대한 디렉티브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어떤 특정 서버나 아니면 로케이션이나 그런 디렉티브에 대한 이제 설정이 궁금하시면 이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이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다운로드 하실 경우에는 아래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진엑스 플러스를 실제로 테스트하고 싶으시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 라이센스는 이제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30일 무료 라이센스를 트라이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발급받으신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엔진엑스 플러스를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엔진엑스에 대한 가이드들은 아래 2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엔지닉스 Back to the Basic 에피소드 1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